함수의 그 네 번째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란 무엇이냐? 자, 역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명제에서 들어봤죠? 거꾸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것은 원래 함수를 거꾸로 하자는 거예요. 뭐 함수를 거꾸로 한다는 건 뭐냐? 네, 정의역과 공역의 입장을 바꿔주자는 거죠. 자, 그림의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자, 함수 f라는 것은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인 거죠. 얘를 역으로 보는 거예요. 공역을 정의역으로 삼고 정의역을 공역으로 삼는 역대응을 생각하자 이거죠. x에서 y로의 대응을 y에서 x로 거꾸로 보는 역대응을 생각하자. 그러면 이러한 역대응이 함수가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원래 함수 f의 역함수라고 합니다. 자,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얘는 교재에 나와 있듯이 f의 역함수 또는 f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역함수라는 것은 영어로 인버스 펑션이어서 인버스, f 인버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f의 역이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역함수라는 것은 정역과 공역의 입장을 서로 바꿔보자. 즉, 함수 f의 공역이 역함수 입장에선 정역이 되고 함수 f의 정의역이 역함수 입장에서 공역이 돼서 원래 함수는 x에서 y로의 대응인데 얘를 y에서 x로의 역대응 생각하자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역대응이 함수가 되면 우리는 역함수라고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역함수라는 것은 역대응이 함수가 돼야 하는 거니까 무조건 역함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정의역하고 공역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x하고 y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함수 f예요. 여기에 원소 3개 있고요. 여기 원소 4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원소가 대응하고 두 번째 원소가 대응하고 세 번째 원소가 대응을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거꾸로 보자는 거잖아요. 자, 역으로 봤을 때 첫 번째 y의 원소는 이쪽으로 역대응할 게고 두 번째는 이쪽으로 역대응하고 세 번째는 이쪽으로 역대응하겠죠. 그런데 y의 맨 마지막 원소는 역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y 입장에서 y가 정의역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y와 하나씩 대응하는 거니까 y의 모든 원소가 반드시 x의 하나의 원소에 역대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케이스죠.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역함수가 무조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도 있고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교재에 써 있듯이 1대1 대응이 돼야 한다. 함수 f가 1대1 대응이 돼야만이 이거의 역대응이 함수가 돼서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더라 이거죠. 1대1 대응이란 건 뭐죠?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정의역이 다르면 상이 다르다. 하나씩만 대응해라. 겹치지 마세요.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다.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각각 하나씩 다 대응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그래야만이 그 함수는 역대응이 함수가 돼서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교재 말미에 하단 부분에 그림 1과 그림 2를 보면요. 그림 1에서는 자,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 3이라는 원소가 각각 B하고 C에 대응이 됐는데 역대응에서 보면 B라는 것은 역대응이 몇 개로 대응되는 거죠? 2개로 대응되는 거죠. 함수의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A 또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정역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G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 2도 마찬가지네요. 그림 2에서 보면 1, 2, 3은 대응됐고 여전히 A, B, C도 역대응이 되지만 A, B, T가 근데 C라는 것은 역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 2에 있는 함수 H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요 f에 대해서만 1대1 대응일 때만 그거의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역함수란 뭐라고요? 역함수라는 것은 함수 f의 정의역과 공역의 입장을 달리해서 y를 정의역으로, x를 공역으로 하는 역대응 자체가 함수일 때, 즉 원래 함수 f가 1대1 대응일 때 요거의 역대응을 우리는 f의 역함수라고 하고 f 인버스 f 역함수라고 하더라 이거죠. 개념 확인 보겠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가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f 인버스 a래요. 이건 뭐죠? a가 역대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a에게 대응이 된 것은 누구냐? a에게 화살표를 쏜 친구가 누구냐? a에게 화살표를 쏜 친구는 4인 거죠. 그러면 b에게 화살표 쏜 친구는 1, c에게 화살표를 쏜 친구는 2, d에게 화살표를 쏜 친구는 3이 되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역함수를 실제 어떻게 구하냐?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요. 즉 함수 f가 1대1 대응이 된다면 이거의 역함수를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방법은 정의역 x와 공역 y의 입장을 달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x와 y를 서로 바꾸는 거예요. x 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넣어서 y는 뭐뭐뭐다 라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함수 f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답니다. 자, 여기 예를 든 것처럼 y는 2x-3이라고 합시다.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할 거예요. 자, x하고 y의 입장을 서로 뭐 한다고요? 바꾸라고요. y 자리에 x를 넣고 x 자리에 y를 넣습니다. 그래 놓고 얘를 y는 뭐뭐뭐로 푸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3 이항돼서 x 더하기 3이고 2로 나누면 2분 x 더하기 3이 되겠죠? 아, 요 함수가 원래 있는 함수의 역함수가 되더라. 자, 요것이 fx였으니까 얘는 f의 인버스 x가 되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셨죠? 자, 어떻게 하라고요? x와 y를 서로 자리 바꾸고 그것을 y에 대해서 푼다. 오케이? 실제로 x하고 y를 자리를 바꾸는 순간 그 y가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개념 확인. 자, 함수 f가 이거일 때 이거의 역함수 f 인버스 x를 구하래요. 그러면 자, 얘가 y인 거니까 x하고 y를 자리 바꿔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1y 더하기 1 따라서 y는 1 이항하고 마이너스 3 곱해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f 인버스 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라고 구해지더라. 이해가셨죠? x와 y를 자리 바꾸고 걔를 y에 대해서 풀면 f 인버스가 나오더라. 자, 그럼 역함수의 성질은 뭐냐? 함수 f가 1대1 대응이고요. 1대1 대응이고 x에서 y로 함수예요. 그럼 f 인버스는 당연히 y에서 x로의 함수죠. 자, 첫 번째 역함수의 역함수. 얘는 원래 함수가 된다.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x에서 y로의 대응이 f고 y에서 x로의 대응이 f 인버스잖아요. 그러면 f 인버스의 인버스. f 인버스의 인버스는 뭐죠? 요렇게 간 거에 요렇게 가는 거래요. 그렇죠? f 인버스가 얘잖아요. 이거를 다시 가세요라고 하니까 최종적으로 다시 f가 되는 거죠. 역의 역은 자기 자신. 자,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합성.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합성은 당연히 들어간 대로 나오겠죠. 왜냐? 보세요. x 안에 a라는 것이 있고요. y 안에 b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대응을 한답니다. 즉 fa는 b가 되고 f 인버스 b는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f 인버스 fa 얘는 f 인버스 fa가 b였잖아요. 근데 f 인버스 b가 또다시 a였죠. 그러니까 f 인버스 fa는 a가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F의 F 인버스 B. F 인버스 B는 A였으니까 FA가 되고 얘가 다시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F의 F 인버스 B는 B가 나온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와 F와 역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들어간 것이 그대로 나와요. 해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F 다트 F 인버스는 뭐가 된다? 항등이 되더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두 함수 G하고 F하고 G가 있는데요. X에서 Y, Y에서 X로의 함수인데 G.F가 항등이래요. 또는 F.G가 항등이래요. 그러면 G와 F는 서로 뭐다? 역함수 관계다. 이거죠. 오케이? 두 함수 FG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G.F의 역은 F의 역함수 G의 역함수래요. 자, 아주 간단한 것이 뭐냐면요. 자, F하고 G예요. 얘를 거꾸로 가는 것이 G의 인버스 F 인버스죠? 그렇죠? 그러면 G.F는 이렇게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거꾸로 가라니까 이렇게 가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은 결국 얘하고 얘를 거쳐서 가라니까 맞는 얘기죠. 오케이? F.G의 역은 G의 역 다트 F의 역이 되더라 이거예요. 얘는 함수 3개를 합성해도 마찬가지예요. F 다트 G 다트 H의 역은 H의 역 다트 G의 역 다트 F 역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개념 확인 보면요. 자, 함수 fx가 x 플러스 1이래요. f 인버스 얘는 뭐죠? f5가 되는 거죠. 자, 5를 집어넣으면 6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f 인버스 2 다트 f 얘는 항등이니까 들어간 숫자가 그대로 나오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그릴 수 있어요. 자, 여기 써 있는 대로 y는 x에 대해서 뭐 한대요? 대칭이래요. 왜 이런 멘트가 들어가냐? 역함수를 구할 때는 x와 y의 입장을 바꾼댔죠. 그래서 x 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넣었어요. x에다 y를 넣고 y에다 x를 넣는 거야? x, y가 y, x로 이동되는 것이 뭐였죠? 수학상의 도형의 이동에 있는 내용이에요. 선대칭으로서 y 꼴 x에 대한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x하고 y의 입장을 달리하는 x에다가 y를 넣고 y에다가 x를 넣는 역함수도 결국은 y는 x에 대한 선대칭이 되는 거예요. y 꼴 x는 함수 입장에서는 뭐죠? 항등인 거죠. 그래서 f와 f 인버스는 항등함수라는 거에 대한 선대칭이다.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오케이? 자, 이유는 뭐냐면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자, 요 점은 a, b예요. a, b라는 얘기는 뭐죠? f, a가 b가 된다는 거예요. 즉 a가 b로 대응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f 인버스 b는 당연히 a겠죠. 이렇게 역대응하니까 그러면 f 인버스 입장에서는 b, a를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 b와 b, a가 있으면 a, b가 fx 위의 점이면 b, a는 당연히 f 인버스 x에 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 x, y 입장을 다 달리하는 거니까 결국은 y 꼴 x에 대한 선대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자, y 꼴 x를 먼저 그려놓을게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도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다 이거죠.
이해 갔어요?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일 때 존재한다고 그랬죠? 1대1 대응일 때 존재한다고 그랬죠?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그래프 모양 자체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거죠. 한 번 증가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계속 증가해야만이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함수 f가 이렇게 증가함수라면 이거의 역함수는 무슨 함수가 될까요? 네, 여전히 증가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함수 f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면 y = x로 접으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어때요?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더디겠지만 그래도 증가함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y = x로 어떤 그래프를 대칭시키잖아요? 그거의 증감은 바뀌지 않아요. 증가하는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로 되고 감소하는 함수는 감소하는 함수로 돼요.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함수 fx 있잖아요. 이거하고 f 인버스 x 역함수 있어요. fx하고 f 역함수 x의 교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f와 f 역함수의 교점. 그러면 여기 y = x가 있으니까요. 함수 fx가 이렇게 그려진대요.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자, 함수 f와 역함수의 교점을 한번 보세요.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f라는 것이 이런 연필 색깔 회색이고 그 다음에 g라는 것이 이런 분홍이잖아요. g라고 쓰지 말고 f 인버스라고 정확하게 씁시다. 이 둘의 교점이 빨간색인데요. 그 빨간색이 다 어디에 있나요? 네, 상등함수 위에 있어요. y = x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f와 함수 f 인버스의 교점 있잖아요. f와 f 역의 교점은 f와 y = x의 교점과 일치하게 돼요. 오케이? 자, 그것을 선생님이 한번 쓰면 이래요. 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뭐? 교점하고 y는 fx와 y는 x의 교점. 요 둘이 서로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이거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단 fx가 증가일 땐 그렇답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이 예를 그린 것도 함수 f를 증가함수로 그린 거예요. 함수 f가 증가함수이면 역함수의 교점은 항등함수와 교점과 동일하다. 증가함수일 때만. 자, 감소함수잖아요. 감소함수는 이건 또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여기 Q&A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자, 살펴보면 이래요. 함수 f가 감소함수잖아요. 자, 얘가 y = x예요. 자, 어떤 함수 f가 이렇게 감소함수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의 역함수. 이거의 역함수는 자, y = x로 접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둘의 교점을 보면요. 자, 여기 하나 있고 그런데 여기 또 있죠. 연필 색깔이 F였고 분홍색이 F 인버스인데 요 둘의 교점 빨간색이 Y = X 위의 점뿐만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교점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Q&A fx와 역함수의 교점이 항상 항등함수 위에만 존재할 수 있을까?
항상함수 위에만 있을까? no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함수 f가 뭐 하게 되면 감소함수이게 되면 요 둘만의 교점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항등함수 위에만 존재하는 것은 함수 f가 뭐일 때? 증가함수일 때는 그렇다 이거죠. 이해가셨죠? 자, 그러니까 문제상에 우리가 문제를 딱 봤는데 f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먼저 f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증가함수이면 f와 y = x의 교점으로 그냥 바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프를 좀 그려서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역함수식을 다 구하기도 해요. 오케이? 자, 이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이거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러면 자, y = x를 먼저 그릴게요. 자, 역함수 2x-4 요것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기울기가 2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 점이 어떻게 되느냐? 요 점은 2x-4 함수 f와 항등함수 y는 x의 교점이니까 x는 4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4고 요것도 4, 4,4가 되겠습니다. 연필 색깔이 F고 분홍색이 F 인버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y는 ax 더하기 b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f2가 4고 f 인버스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이래요. 자, 함수 fx를 구하라고 하면요. 자, f2가 4라는 것은 얘는 2,4를 지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얘를 딱 보고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뭐냐? f 인버스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이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로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대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f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지난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함수 f는 2,4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지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함수 f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대입을 하면 4는 2,4 대입하는 거예요. 2a 더하기 b. 그 다음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대입하는 거예요. b. 요 둘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2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fx는 3x-2가 되는 거고요. 자, 1번을 이용해서 f 인버스 10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f 인버스 10을 뭔지 모르니까 c라고 둬요. 그러면 fc는 뭐가 돼요? 당연히 10이 되는 거죠. 왜? 10이 c로 역대응한 거니까 c가 15로 대응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10은 3c-2 해서 c라는 것은 4다. 그러니 f 인버스 10은 4가 되더라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0분 활용해야 돼요. f 인버스 a가 b란 얘기는 fb가 a란 얘기고 결국 a, b를 지난다는 얘기다. 오케이? y는 뭐뭐뭐식이 있어요. 오케이? fa를 구하라고 하면 x에다가 a를 대입하겠죠. 그러면 f 인버스 b를 구하라고 하면 y에 b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 식에서. 오케이? 왜? b의 역대응을 구하는 거니까.
예제 2번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였죠? 네, 1대1 대응이었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한다. 계증계감. 자,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자, 양수 구간에서 직선 기울기가 1이니까 얘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음수 구간에서도 요것은 뭐가 돼야 돼요?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1차 함수니까 요거의 기울기 k-3은 0보다 커야겠죠. 따라서 k는 뭐보다 크다? 3보다 커야 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래요. 어떤 함수 fx가 구간에 따라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gx래요. x가 a보다 클 때는 hx래요. 그런데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1대1 대응. 요 gx하고 요 hx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ga 값과 ha 값은 같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계증계감. g와 h의 증감이 같아야 돼요. 오케이? 계증계감이라고 쓸게요. 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만이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 f의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3번 함수 fx의 역함수가 이거일 때 두 상수 a, b의 값을 구하래요. 자, 얘는 풀이하는 방법이 몇 개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문제의 풀이처럼 역함수를 직접 구해보자요. 자, y는 ax 더하기 3. 자, 어떻게 하자고요? 역함수를 구할 때 x와 y를 서로 자리 바꾸는 거죠. x는 ay 더하기 3. 따라서 y는 자, 3 이항하고 a로 나누니까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3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뭐가 돼야 돼요? 2x 더하기 b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는 2분의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함수 문제를 풀 때요. 문제상에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풀이 과정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실제 역함수를 구하는 게 맞고요. 역함수를 이용하세요 라고 하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요. 자, 지금 이 풀이 과정은 뭐죠?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죠. 자, 이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 함수 f 입장에서는 x가 0일 때 y가 3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당연히 뭘 지나야 돼요? 3,0을 지나야 돼요. 그러겠죠? 그러면 0은 6 더하기 b 해서 b는 마이너스 6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역함수 입장에서 0, b 마이너스 6인 거죠? 그러면 원래 함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6,0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6a 더하기 3. 따라서 a는 얼마? 2분의 1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역함수를 구한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가지고 있는 요 둘의 관계,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셨죠? 성질을 충분히 이용해라.
자, 유제 3번 잠깐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있는데요. 요것이고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함수 f가 요렇게 돼 있죠? 얘는 뭐죠? 그렇죠. 합성함수죠. 함수 f 안에 x가 들어가 있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2x 플러스 1이 들어갔죠. 이때는 뭐 한다? 치환한다 이거죠. 2x 플러스 1을 라지 x로 바꾸면 스몰 x는 2분의 라지 x 빼기 1이에요. 그러면 요식 f의 라지 x는 마이너스 6배요. 2분의 라지 x 마이너스 1 플러스 5. 정리하면 마이너스 3 라지 x 플러스 8인가요? f 라지 x가 이렇죠? 그러니까 결국 fx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8처럼 생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역함수. 자, x하고 y 뒤집어야죠? x는 마이너스 3y 더하기 8. 따라서 y는 8 이항하고 3으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3분의 마이너스 1x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8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 b는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것은 또 다른 방법을 또 선생님이 이용해 볼게요. f하고 역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구할 것은 미정계수 a, b 두 개죠. 그러니까 나는 식 두 개만 만들면 돼요. 자, 해서 요 식에서 생각해 봅시다. 요 식에서 x가 0이면 f1은 5 나와요. 그러면 f 인버스 5는 1 나와야죠? 그러니까 1은 5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이겠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럼 얘는 11이 되겠네요. 그러면 f 인버스 11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11a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둘을 연립을 합시다. 자, 빼면 위에서 밑에서 뺍시다. 2는 마이너스 6a가 되겠네요. 그럼 a는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1-5a니까 얘는 1 플러스 3분의 5 결국 얼마? 3분의 8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이해가셨죠? 여러분들 뭘 이용하고 싶으세요? 역함수를 직접 구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f와 역함수의 관계를 이용하고 싶으세요? 지금 현재 처음 배울 때는 둘 다가 필요하지만 실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제 4번 f와 g가 있는데요.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자, 요것은 성질 먼저 f 인버스에 이 괄호를 없애야겠네요. 얘가 뭐가 되죠? f 인버스 다트 g가 되는 거죠. 그러면 f 인버스 괄호 열고 g 10이네요. 그러면 g 10 값을 구해야겠네요. 자, g의 10은 10 빼기 3, 7 나오네요. 그럼 얘는 f 인버스 7이네요. 그럼 f 인버스 7을 구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또다시 정리 fa 자, 정정 y는 fx가 있어요. 자, 첫 번째 fa를 구하래요. 그럼 뭐 한다? x에다가 a를 대입하는 거예요. 두 번째 f 인버스 a를 구하래요. 그러면 y에다가 a를 대입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x에다가 a를 대입해서 y값 찾으면 되는 거고요. y에다가 x를 대입해서 x값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문제로 들어와서 f 인버스 7이니까 여기다가 7을 넣지 말고 여기다가 7을 넣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은 2x 플러스 1이니까 x가 3이 돼야겠죠. 이해 가셨죠? 자, 예제 5번입니다. fx의 그래프와 y 꼴 x의 그림이 같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네요. 자, f 인버스 다트 f 인버스 a. 요 말은 뭐죠? a가 f의 역함수를 몇 번 거쳐라? 2번 거쳐라 이거죠. 그래프를 봅시다. 항등이 그려져 있네요.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리지는 마시고 자, 먼저 y좌표에 대응하는 숫자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얘가 y 꼴 x니까 얘가 a, 얘가 a잖아요. a, 얘도 b, 얘도 c, 얘가 d. 요렇게 되겠네요. 자, 한번 갑시다. a가 f 인버스가 돼야 하잖아요. f 인버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f 인버스를 만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가 F 인버스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F 인버스 A를 구하라고 하면 X에다가 A를 집어넣는다. Y에다가 A를 집어넣는다. Y에다가 A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Y축으로부터 이렇게 역대응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B가 돼요. B가 또다시 F의 역대응 대하니까 Y축에서 B를 따라가서 찾아가면 C. 그래서 요 값은 C가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셨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예제 6번입니다. 자, fx 3x-u의 역함수 gx에 대하여 gx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 f와 역함수의 교점 구하랬죠. f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려면 맨 처음에 확인할 것은 증가. 오케이? 자, 함수 f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자, 기울기 3짜리 직선이니까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fx가 증가하면 fx와 gx의 교점은 fx와 y 꼴 x의 교점과 어떻다? 같다. 그래서 요걸 풀지 않고 얘를 풀더라. 오케이? 그래서 3x 빼기 6은 x 풀면 x는 3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점은 당연히 3,3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b는 9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유제 3번 보세요. 포물선이죠? 포물선은 감소 증가가 있으니까 역함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간을 정해줬네요. 자, 아래로 물르긴 포물선이에요. 대충 축이 얼마죠? 마이너스 2a분의 b, x 이꼴 마이너스 4인 거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4 오른쪽이니까 요 왼쪽 부분은 다 뭐가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증가하는 거예요. 오케이? 증가하는 함수 f와 역함수에 대하여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f와 역함수의 교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fx와 y 꼴 x의 교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y 꼴 x를 그리면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요 점과 요 점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때 PQ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점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x는 x. 이걸 풀면 x값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는 거죠. 그래서 x의 제곱 넘어오면 플러스 4x가 0이 되네요. 그럼 x는 마이너스 4하고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 그림은 p가 여긴다는 건데 그냥 합시다.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또 하나는 0, 0이니까 요 PQ 사이의 거리는 4 루트 2가 되는 거죠. 왜? 이것은 y 꼴 x 기울기 1짜리 45도짜리 1대 1대 루트
좀 더 정확하게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어요. 쭉 내려오면 얘가 마이너스하고 쭉 내려오면 얘가 0이에요. 이게 45도라고. 얘가 y = x 기울기 일자리니까 탄젠트 45잖아요.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길이가 4니까 당연히 PQ의 길이는 4루트 2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역함수에 관련해서 유제 문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